자, 안녕하세요. 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트TV 추동훈 기자입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과 함께하는 ETF 파인다이닝 이스푼 벌써 8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 혁신산업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타이거 ETF 임정욱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까지는 저희가 미국 이야기 중심으로 많이 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중국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중국 투자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거나 망설이는 분들이 많으신 만큼 좋은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ETF 투자들을 위한 파인다이닝 이스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로는 미국이냐 중국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지금까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해외 투자는 미국을 중심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전문가분들도 많이 이야기하시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미국을 많이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중국을 바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중국을 봐야 되나요? 지금 봐야 되는 것보다는 항상 이제 봐왔고 지켜보고 있는 대상인데 국내 투자자들한테 이제 중국 투자, 차이나 펀드, 애증의 대상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투자해서 좋은 성과 얻으신 분들도 많으시지만 워낙 이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손실을 많이 입으신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이 미국 다음에 어디가 될 거냐라고 하면 누구나 이제 중국이라고 꼽을 것 같아요. 실제로도 중국이 이제 미국에 이어서 경제 대국 2순위잖아요. 그렇죠. G2라고 불리고 있죠. 글로벌 분산 투자 차원에서 봤을 때도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7월 말 기준으로 순매수 기준으로 보면 90% 이상이 미국 주식이고요. 보관 금액 기준으로도 60%가량이 이제 미국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투자하는 것도 당연히 의미가 있고 좋지만 분산 투자 차원에서 미국의 다음 투자처를 본다면 중국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실제로 단순히 사이즈만 보는 것이 아니고 혁신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되고 의미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계속 말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런 혁신을 이끌어가는 유니콘 기업,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미국에 이어서 중국에 가장 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 하면은 저희보다 기술력이 좀 뒤처지거나 좀 저희보다 후진국이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정말로 중국의 이 혁신 기술들이 생각보다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혁신 기업들이 춤추는 나라가 되었는지 그 배경도 좀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중국의 성장 과정부터 간단하게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중국이 이제 발전하게 된 과정이 70년대부터 개혁, 개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고요. 2000년대 초반에는 WTO 가입하면서 개방을 하게 됐죠. 근데 과거에는 인건비가 저렴하다 보니까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우면서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됐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가면서 인건비가 이제 점점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수많은 공장 안에 사람 대신 산업용 로봇들이 채워지기 시작했고요. 중국이란 나라 특징 자체가 워낙 이제 땅덩이가 크다 보니까 사회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런 거에 애로사항이 많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비즈니스 이런 신성장 산업들이 중간 과정의 생략을 거치면서 발전을 하게 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QR을 이용한 결제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아직 잘 안 되고 있는데 벌써 저희를 뛰어넘어서 굉장히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것처럼 중국에서는 굉장히 기술들이 빠르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는데 이러한 중국 투자 어떤 걸 좀 주목하면서 해야 되나요? 중국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신성장 산업입니다. 투자를 하는 목적 자체가 수익을 결국엔 추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신성장 기업들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중국의 신성장 산업이 이렇게 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아무래도 이제 공산국가다 보니까 정부 차원의 부양책, 물론 규제도 많지만 정부 차원에서 뭔가 지원을 하면서 육성하게 되면은 그 산업이 굉장히 또 올라가거든요. 그런 산업들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물론 민간 차원에서도 뛰어난 기업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정부의 지원과 민간 차원의 이제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굉장히 많이 발전하기 때문에 이런 신성장 기업들을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초에 있었던 전인대 대회에서만 보더라도 기술 혁신, 탄소 중립, 양극화 축소 이렇게 세 개의 큰 축이 있었거든요. 결국 이 기술 혁신과 관련돼서 보면은 구체적인 그 산업들이 반도체도 있고요. 인공지능, 바이오테크 이런 테마들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중국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정부에서 육성하려고 하는 테마들에 집중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중국 투자라는 게 뭐 과거를 살펴보면 좀 리스크가 크기도 했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중국 정부가 잘 밀어주고 키워주려는 산업들만 잘 집중한다면 생각보다 투자가 쉬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금방 말씀하신 기술혁신 그리고 탄소중립 양극화 축소라는 기지 아래 이제 중국에서 기술혁신에서 핵심 산업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바로 반도체 산업이라고 합니다. 반도체에 대한 좀 배경 지식 간단하게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반도체는 국내 기업들이 워낙 강한 분야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관심 가지시고 배경 지식도 있으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산업의 쌀로 불리우는 게 반도체죠. 주요 디지털 제품의 대부분
대부분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게 되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나누면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눠집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말 그대로 이제 저장하는 반도체인 거고요. 이제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국내 기업들이 전 세계 1, 2위를 다투는 분야이고요.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시스템 반도체라고도 하는데요.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지털 제품이든 뭐 자율주행 기술이든 컴퓨터가 됐든 핵심적인 연산작용을 하는 시스템 반도체가 이제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로 미국 기업들, 그렇죠. 인텔이든 뭐 퀄컴이든 이런 미국 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국이 한번 이거를 잡아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자, 중국의 반도체 굴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중국이 반도체에 집중하는 이유는, 중국이 이제 모든 산업 분야에서 다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국산화 비율이 좀 낮은 부분이 반도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시진핑 주석이 이제 과거 이런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반도체는 사람의 심장과 같다. 그래서 심장이 약하면 아무리 덩치가 커도 강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이제 중국 반도체 국산화를 계속 강조를 했는데요. 정책적으로는 계속 추진이 됐습니다만 이게 속도가 예상보다는 더딘 편입니다. 원래 계획은 2020년까지 40%를 국산화를 하고 25년에는 70%까지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작년 기준으로는 한 15%까지밖에 도달하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계속해서 중국 반도체 국산화를 위한 실행이 될 것 같고요. 실제로도 이제 반도체 펀드를 구성을 해가지고 1기 같은 경우에는 24조 원이 집행이 됐고요. 2기 같은 경우에는 35조 원 집행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중국의 반도체 육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인텔을 중심으로 이제 반도체 산업을 이제 정말 국내에서 다 해보겠다 이러면서 전 세계가 사실상 진짜 반도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G2인 중국 역시 이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가져가겠다 이런 마음인 것 같은데요. 자, 중국이라는 나라 굉장히 이제 특이하고 그리고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인데, 중국이라는 IT 소비국, 그러니까 소비국 개념으로의 중국은 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중국이 뭔가 한다고 하면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뭐든지 최고치가 되긴 하는데, 전 세계 IT 기기 소비 점유율이 20%가 넘습니다. 반면에 중국 기업이 차지하는 이제 반도체 점유율은 한 자릿수밖에 되지 않고, 그러니까 국산화율이 낮다 뭐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전체적인 IT 제품의 소비나 실질적으로 IT 기업 중국 회사들 잘하는 데가 많은데, 이런 데 들어가는 주요 부품인 반도체가 대부분 수입산이라는 거거든요. 2015년부터 중국이 이제 원유 수입량이 반도체가 이를 추월한 상황이에요. 그만큼 IT에 대한 수요나 생산량은 늘어나는데 반도체 국산화율은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원유 수입량을 추월한 상황이고요. 물론 일부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국산화율이 좀 잘 진행돼가지고 통신과 관련된 거나 뭐 광학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은 중국 기업들도 좀 잘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주요 핵심적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미진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국산화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가 쉬운 게 아닌 거라는 뜻이거든요. 중국이 이렇게 애를 쓰는 잘 안 되는 이유는, 이런 중국이 반도체를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모멘텀 무엇이 있을까요? 한 4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의 강력한 지원, 이제 내수 시장 자체가 워낙 크다는 거 두 번째로, 그리고 세 번째는 IT 기업들이 상당히 우수한 기업들이 중국이 많다. 또 네 번째로는 중국의 우수한 인적 자원, 이렇게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지원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 주석의 멘트도 말씀드렸고, 뭐 정부 차원의 반도체 펀드 구성, 정책 지원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내수 시장은 뭐 아까도 IT에 대한 소비 뭐 이런 것들 말씀드렸는데, 반도체가 하이엔드도 있지만 이제 로우엔드 반도체들도 있을 거잖아요. 이런 로우엔드 반도체들의 생산은 중국 자체적으로도 엄청나게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반도체가 생산되게 되면 큰 내수 시장이 분명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IT 기업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 샤오미, 가전제품도 뭐 하이얼부터 해가지고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맞죠. 얘네들도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중국에서 국산 제품들이 나오게 되면 분명히 우선적으로 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IT 기업들이 있는 것도 분명히 중국 반도체의 긍정적인 측면이 될 수밖에 없고요. 네 번째, 인력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제일 많은데 전 세계적으로 통계에 따라서 워낙 숫자가 달라서 14억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고등교육을 계속 받고 이공계생들을 계속 배출하고, 해외 유학생들이 이제는 과거에는 이제 유학해가지고 현지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다 자국으로 또 들어오는 트렌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우수한 인력들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면서 중국 산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 반도체 산업에 긍정적인 성장 모멘텀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사실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좀 걱정
아닌 걱정이 되는데 들어보니까 진짜로 중국에서는 한국의 인구만큼 매년 박사급 인재가 나온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어마어마한 물량과 이제 그런 걸로 승부를 하면 얼마나 더 잘 따라올 수 있을지 좀 걱정도 되긴 합니다. 이러한 중국 반도체 이제 투자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면은 희망적이고 굉장히 긍정적인 게 보이는데요. 중국 반도체에 투자하는 방법 어떻게 좀 하면 될까요? 사실 기존에 설정된 펀드든 상장된 ETF든 중국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들에 투자하는 상품은 상당수가 있는데 지난 8월 10일에 상장한 타이거 차이나 반도체 ETF, 그러니까 이제 현재 국내 상장된 유일한 차이나 반도체 테마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업부터 해가지고 뭐 부품 소재 업체, 조립 기업 같은 것들 전체적으로 이런 반도체 테마에 투자하는 상품이어서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지금 국내에 이런 차이나 반도체라는 테마로 가진 거는 하나밖에 없다. 이 네, 말씀이신 거죠? 현재로서는 유일합니다. 물론 종목단에서는 겹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차이나 반도체 테마로만 상장된 펀드는 유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래에서 나왔던 차이나 전기차 ETF가 굉장히 좀 많이 오르면서 뉴스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 상품 역시 그러면 기대를 걸어봐도 될까요? 일단은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와 관련된 업체들도 들어가 있는데요. 그 산업 자체도 중국의 정부 지원이 수반되는 테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긍정적인 걸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투자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최근에 출시된 타이거 차이나 반도체 ETF를 좀 살펴보시고 한번 투자에 대한 고민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는 좀 많이 해봤던 것 같은데 이런 거 외에도 조금 더 봐야 될 중국 테마 있을까요? 중국 정부의 정책 지원 측면에서 보면은 전기차, 2차 전지 관련된 테마도 중요하고요. 또 세 번째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거 말씀드렸었는데 탄소 중립을 이미 선언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탄소 중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나 클린 에너지에 대한 것들도 계속 육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테마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보면은 중국이란 나라가 중산층이 계속 늘어나면서 소비도 늘어나고요. 고령화도 진행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헬스케어가 관련된 부분들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좀 이런 특정 테마보다는 좀 전반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대표 지수에 투자하는 상품들도 굉장히 많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항생테크 지수도 꼽을 수 있을 거고요. 기존의 중국 관련된 대표 지수들이 부경제와 신경제가 나눠져서 들어갔다면 항생테크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에는 하락폭이 있긴 했지만 신경제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수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주도하고 있는 여러 테마들과 그리고 그런 섹터들을 좀 살펴보시면은 어디에 투자해야겠다 이런 게 좀 잘 보일 것 같으니까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영상 한번 잘 참고하셔가지고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트TV 오늘의 이스푼 맛은 좀 어떠셨나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파인다이닝을 꿈꾸는 ETF 이스푼은 다음에도 더욱 맛있고 소화 잘 되는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궁금하신 것들 질문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더 알찬 컨텐츠로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